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주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 운영 목적하고 이제 이 주의사항을 또 이제 제 그 지인이 이렇게 다시 또 친구가 만들어줘서 이걸로 만든 걸로 새로 이제 바꾸라고 해서 바꿔봤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이제 순서로 들어가서, 오늘 순서는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고, 비트코인 차트를 볼 때 큰 웃음 하하님이 이제 금 차트와 제가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시황 차트들 보고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현재 이제 위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9,689달러에 위치해 있고, 어제 제가 이 9,800달러 보시면 4시간 봉에서요. 4시간 봉에서 이 오른쪽 어깨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왼쪽 어깨 지지 라인이었던, 그리고 이때도 이제 7월 2일에도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물론 이제 아래꼬리 빼고요, 지지를 받았던 이 9,850달러, 이 9,850달러를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고, 일단 지금 위치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의 4분의 1 지점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 4분의 1 라인이요, 이 초록색 채널 4분의 1 지점에서 일단은 현재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의견을 주셨고, 제가 어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송기봉님하고 또 이제 같은 의견 주셨던 부분,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20주선, 그러니까 뭐 121선과 이제 거의 비슷한데, 그 121선과 만나는 지점 8,300달러 라인까지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급반등 해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되는 방향. 그리고 이제 이은님하고 또 다른 분이 의견 주셨는데, 제가 닉네임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 안에서 상승 하락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해서 이 삼각수렴을 넘어가는 모습. 제가 이제 의견 드렸던 거는, 여기서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면서 올라와서 돌파를 해주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본다라고 하면 송기봉님이 의견 주셨던 그 방향대로 거의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9,850달러 그 라인이 이제 깨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지금 4분의 1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주봉상 20주이평선, 지금 이 빨간색 20주이평선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주이평선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여기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렸어요. 일봉에서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렸는데, 이 하락 추세를 그렸고, 이 추세대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 121선 올라오고 있는 이 121선 따라서 올라왔을 때, 대략적으로 날짜를요, 7월 31일, 뭐 아니면 이 꼭지점까지 간다라고 하면 뭐 8월 4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까지 해서 한 8,300달러에서 뭐 500달러 이 언저리까지 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큰웃음 하하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네, 잠시만요. 계속 이제 시청하고 댓글을 보다 보니 현재에서 상승하네, 아니면 좀 더 바닥을 8,500달러까지 비트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네 등등.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그건 뭐 아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지금 올라가면 좋지만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전혀 나쁠 게 없는 것이, 이장님이 항상 언급했듯이 나중에 오르면 틀림없이 그 상승 에너지가 더 응축되므로 더 빠르고 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장님이 2006년도 금차트와 이제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저도 이제 그쪽에 동의하는 편이고, 만약 8,500달러를 터치하고 오른다면, 마치 제가 경험했던 금차트 2008년에서 9년도 때 금이 1,000달러에서 리먼 사태로 인해서 이제 700달러까지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힘들게 1,000달러를 복귀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1,900달러까지 쏜살같이 날아가는 때랑 비슷해지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차트 모습, 오늘 이제 깨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11시간 전에 적어주신 건데요. 일단 지금 차트상 깨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8,300에서 8,500달러까지 조정을 받는 금 차트의 2008년도 9년도 때의 모습과 이제 비슷해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봤습니다. 금 차트 위치를.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금 차트와 비교했을 때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쪽 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그래서 이 자리와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이때는 저점을 높였었는데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약간 이제 그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뭐 시총 차트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총 차트 움직임을 예상했던 대로 뭐 도미넌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임을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 이 모습이 맞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큰 웃음 하하님이 의견 주셨던 걸 보면 2008년도에 이렇게 금융위기 있었던 그때예요. 금 차트가 보시면 여기 1000달러, 1038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금융위기 때 이렇게 700달러를 깨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 깨고 내려왔던 이 모습, 지금 이제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입니다. 여기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지금 비트코인 위치와 이제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일단은 고점을 찍고 21일평선을 반등 나왔다가요, 이 고점은 넘지 못하고 21일평선 깨고 내려와서 51일평선까지 깹니다. 깨고 반등해서 21일평선 맞고, 지금 여기서 이제 51일평선에서 지지받아서 올라가 주질 못하고 다시 51일평선을 재차 이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못 해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금 차트를 봤을 때 설명을 드려보면, 이걸 이제 오히려 지울까요? 이거를 체크한 걸 지우고요. 고점을 찍은 다음에 21일평선 깨고 내려와서 다시 반등 해주고, 고점을 넘지 못하죠. 넘지 못하고 51일평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깨고 내려와서 다시 반등을 해서 21일평선까지 올라와주고, 여기서 이제 이거랑은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이때는 51일평선이 이미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51일평선 여기 밑에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51일평선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 51일평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재차 이제 깨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금 차트로 비교했을 때 2018년도 10월 20일 이렇게 재차 다시 이 비트코인으로 얘기했을 때 51일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 위치와 이제 비슷하다. 그러면 이때 이제 저점이 750달러에서 반등이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일 이평선까지 올라왔다가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그 라인 745달러 이 라인을 재차 이제 깨고 내려옵니다. 깨고 내려와서 아마 이제 이때 금 차트에 금에 투자했던 분들도 아마 이 차트 자체가 이렇게 이제 보면 데드크로스 나면서 완전히 이제 쏟아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제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후에 급반등해서 반등을 해서 다시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주고, 직전 고점에서 다시 쉬어주고 골든크로스 만들어 준 다음에 상승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진행될 수 있다. 지금 큰웃음 하하님 의견도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이 지금 이제 송기봉님이 의견 주신 것과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검정색 120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이 지점까지 뭐 7월 31일이든 이제 거의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조정을 한 차례 줘서 이 저점 라인, 지난번 이제 9,050달러 저점 라인을 깨고, 그 다음에 이제 한 8,300에서 500까지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급반등.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급반등 할 때는 뭐 3, 4거래일 만에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 차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빠졌던 기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반등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흘러내렸던 기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와줬고, 비트코인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된다. 송기봉님 이제 비트코인 위치 설명드려 주셨던 거는 이제 이 자리였습니다. 2017년 지금 7월 말 자리와 이제 비슷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급반등했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흘러내리고 4거래일 만에 일단은 그 51평선까지 올라와서
거의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주고요. 사거래일 만에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다시 반등 눌러주고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 이제 금차트에서도 거의 뭐 기간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겠다. 날짜라든가 이런 높이 같은 거는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형태로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4분의 1 라인에서 채널 4분의 1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금 일단 9,850달러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8,500, 300에서 500까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려 세우는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그러면 이 모습이 아마도 이제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의견 주셨던 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쌍봉 찍고 빠지는 이 모습이, 2017년 연말 이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냐. 아마 이제 120일 선까지 이렇게 조정 주고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이때 이 모습으로 이제 인식하고 정리를 하려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전체적인 그림상 물론 이 차트 모습은 지금 제가 봐도 이때와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똑같이 움직이고 만약에 지금 이 라인까지 이 9,050달러 라인까지 재차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서 120달러까지 120일선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2017년도 연말 생각이 나서 정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채널 위치상 이때는 채널에 4분의 3 지점을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이런 모습이었고 쌍봉 찍고 빠지는 모습이었고 지금은 이제 채널 4분의 1 지점을 간 넘어선 그런 위치에서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빠져서 다시 뭐 조정을 더 깊이 받기보다는 20주선까지 지지를 받고 거기서 이제 반등 해주는 이제 그림으로 저는 진행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큰웃음 하하님도 이제 의견 주셨지만 여기서 뭐 수렴을 하다가 돌파해서 올라가든 아니면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다시 넘어가든 아니면 깊이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서 급반등해서 제자리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차례 눌러주고 넘어가든 어찌됐든 그 시간을 보내는 거다. 지금 필요한 그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다시 다음 상승으로 이제 끌어올리는데 그 필요한 시간을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보낼 것인가 그거를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모습은 어찌됐든 다시 13,900달러를 넘어가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이제 시총 차트도 비트코인이 같이 빠지면서 이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총 차트 예상했던 게 지금 보시면 2017년도 이때 이제 3월달 이때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때 이렇게 바로 넘어가줬던 지금 50일 이평선까지 바짝 붙여준 다음에 넘어가줬던 모습으로 진행이 되려면 비트코인도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러 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이 시총 차트 위치로 봤을 때 시총 차트의 상승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해 줘야지 이와 같은 이제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재차 이제 121선까지 맞고 내려오는 오히려 이제 지금 121선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이 위치로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며칠 전으로 더 돌려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이 정도에 오히려 가깝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제 20일과 50일이 데드크로스가 나기 이제 전이고 데드크로스가 난 다음에 나고 나서 이제 돌려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시총 차트도 마찬가지로요. 비트코인이 조정을 거치면서 시총도 좀 더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2,550억 달러입니다. 2,550억 달러인데 지금 이 올라오고 있는 이 12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121선 터치한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 20일과 이제 50일도 데드크로스가 날 거예요. 데드크로스 나면 그때 이제 오히려 이제 돌려 세워서 다시 넘어가주는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예상했던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시총 차트도 여기서 빨리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같이 시총 또한 지금 하락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롱 차트와 숏 차트를 볼 건데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롱이라든가 숏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서 비트코인이 좀 더 뭐 움직인다, 위로 간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준다거나 이런 걸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었을 건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롱 물량은 이렇게 그냥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파이넥스 롱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 하고 있고요. 숏 차트는 이렇게 지난번에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뭐 큰 변화는 없다. 조금 증가는 했는데, 숏 물량이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급반등하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숏이 급반등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아까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50일 이평선 맞고 넘어가주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숏이든 롱이든 뭐 큰 움직임이 없어서 일단 여기서 지금 이제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만약에 흘러내렸을 때 그때 다시 이제 롱 물량이든지 숏 물량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그 부분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요, 도미너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도미너스 차트는 지금 이제 21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이제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조정,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그러니까 대형 알트코인들도 일단은 조정을 받긴 하는데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좀 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도미넌스가 뭐 올라가기보다는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시총이 바닥을 찍고 상승해 줄 때 비트코인도 올라갈 건데요. 비트코인보다 아마 알트코인들이 더 빠른 더 큰 상승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때 도미넌스까지 깨고 내려오는, 이 21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그때 이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Q&A를 보도록 할게요. 큰웃음 하하님이 써주신 내용 받고 다음으로 이제 두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젊어진 날만 남은 이장님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마 어제 어떤 분이 지금 리플이 빠지면서 제가 이제 늙어가고 있다고 써주셔서, 제가 이제 뭐 리플 올라가면 젊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마 그 이야기를 써주신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을 또 받고 있어서 당분간 며칠간은 좀 더 늙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뭐 어찌됐든 앞으로 한 1, 2주 정도만 고생하면 저는 이제 좋은 어떤 흐름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만 더 이제 참고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이제 큰 웃음 하하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조정이 또 세게 나온 것만큼 또 반등도 크게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 볼게요. 첫 번째로, 크립토 시장에서 모든 개미를 태우고 출발한다는 말이 가능할까요? 현재 누가 봐도 알트가 저점이고 알트 출발을 기다리고 당연히 기대하는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일단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아니다 답변을 드리고, CJ님도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은, 이번 질문은 이제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코인 존버러들이 모두 부자가 된다면 세상의 노동은 누가 할까요? 인간 세계는 피라미드와 같아서 결국 부를 축적한 사람은 일부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팽창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래서 지금 CJ님이 2번이 뭐냐면, 2번 답이 1번 질문에 대해서 선택으로 자동 답변이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알트가 올라가서 뭐 고점을 치고, 만약에 리플이 직전 고점이었던 4,000원을 넘어서 뭐 10,000원을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을 제대로 다 취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다. 그리고 상당수 오히려 대중들은 리플이라든가, 리플뿐만 아니라요, 다른 알트코인들 다 포함해서 거의 고점을 칠 때 그때 이제 막 들어올 겁니다. 막 들어와서 고점에서 이제 물리면서 오히려 다시 손해를 보고 나가면서 다시는 내가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에 해당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노동은 누가 할 거냐? 노동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인간이 노동을 거의 하지 않아도 일단은 뭐 생활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결국에 뭐 AI, 로봇, 그다음 뭐 무인차, 드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일들은 진짜 창의적인 일들이 아니라고 하면 웬만한 일들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때가 올 거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수익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우리가 뭐 어떤 인터넷에서 서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걷기 운동을 한다거나 누구를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조차,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고 내가 좋아요를 눌러주는 그런 행위조차 모두 경제활동으로 이제 포함돼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이게 암호화폐를 통해서든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를 해 나가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빈부의 차가 나지 않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빈부의 차는 오히려 이제 극도로 더 심해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활은 기본적인 생활은 어찌됐든 하겠지만 그게 진짜 거의 최소한의 이제 생활만 유지해 나가는 그런 수준이 될 거고 지금 이제 뭐 암호화폐로 큰 부를 이룬 사람들 이런 부자들을 나중에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리플이 만약에 여기서 10만 원이 됐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원하는 숫자만큼 리플 10,000개만 살려고도 10억 원이고요. 근데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람들 인식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크고 이거에 목돈을 절대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만약에 리플이 10만 원이 됐을 때 이거를 과연 10,000개를 10억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이제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 소수 처음에 이거를 가져갔던 사람들만이 그 수익을 계속해서 이제 누릴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강남에 그 빌딩을 갖고 있는 강남의 이제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소수인 것처럼 물론 강남도 지금 이렇게 강남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진짜 배바셨고 싼 땅값이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이제 소유해서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극소수의 사람이 이제 그 부를 누리는 것처럼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시파더님이 써주신 내용 보면 일반 대중들은 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나서야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오를 때까지 코인을 못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코인이 많이 올라 원화로 판다는 생각보다는 저축한다는 개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인 저축 시대 어쩌면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저축을 진행하고 있을지도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이런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를 홀딩해서 그 세력들처럼 쭉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제 CJ님이나 소시파더님이 써주신 내용과 이제 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이제 암호화폐 제 구독자 그 H채널 구독자분들 수가 지금 이제 2만 명 이제 거의 육박한데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분들도 5만 명을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투자를 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5만 명이 안 된다.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5만 명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10배를 늘려서 5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크진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적어도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에 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큰 웃음 하하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 받고 이제 이충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충희님이 암호화폐를 보관하면 이자를 주는 암호화폐 은행이 많이 생겼네요. 이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연이율 7%대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서 매일 이웃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웃을 10,000개를 암호화폐 은행에 스테이킹을 해 놓으면 1년에 700개가 늘어나는데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350만원 정도네요. 어차피 연이율은 원화로 환산한 가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코인의 개수로 따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오스가 10만원을 가더라도 그대로 700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7천만원. 점점 이제 코인으로 이자 주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걸 보니 건물 월세처럼 매매를 하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SK텔레콤의 아주 초창기 투자자였는데 지금 매년 투자금 이상의 배당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물론 투자금의 수백 배로 이제 불어났고요. 지금 이제 암호화폐를 싸게 구입해서 이자를 주는 곳에 스테이킹을 하거나 마스터 노드를 돌리면 몇 년 후에는 초기 투자금을 매년 아니 매월마다 회수하고 투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이렇게 써주셨고 실제 지금 이제 이충희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SK텔레콤에 아주 초창기 투자했을 때 이렇게 배당 형태로 투자금 이상의 돈이 배당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실제 주식시장에는 많이 있고 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 뭐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뭐 DB손해보험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배당금으로 이제 2,000원에서 2,300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받았는데 이 회사의 이제 주가가 2000년도 초에만 해도 이제 2,000원 근처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요 1억 원을 2000년도 초에 이 DB 손해보험 지금 이제 DB인데 그 전에 동부였죠. 동부보험에 내가 돈을 투자를 했다.
라고 하면 그 투자했던 금액만큼 매년 지금 배당으로 받고 있다. 그리고 그 투자했던 돈은 지금 이제 2,000원이 지금 현재 이제 좀 빠져서 이제 54,600원인데 이런 식으로 돈이 이제 늘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있을 거다. 지금 이제 이충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오스를 내가 갖고 투자했던 그 10,000개를 사는데 만약에 이오스가 뭐 지금 이제 한 5,000원 정도 되니까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5천만 원을 매년 이제 배당으로 받고 오히려 그 이제 투자했던 그 이오스 금액은 훨씬 더 이제 투자 금액은 또 이제 몇십 배 증가해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써 주신 거고, 이렇게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곳들 말고요, 암호화폐 은행이라든가 뭐 거래소에서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를 대신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곳은 상관이 없겠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불법적으로 하는 곳들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이거를 스테이킹을 해서 너한테 이자를 주겠다. 매년 이자를 주고, 만약에 네가 누군가를 또 소개를 해주면 그 소개해준 거에 대한 또 소개비까지 또 챙겨주겠다. 근데 이제 이게 적정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과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네가 소개를 몇 명만 해주고 그 사람이 또 소개하게끔 만들어 주면 그러면 뭐 5개월 만에 네가 투자했던 그 코인 수만큼 코인을 받게끔 해주겠다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 기간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퀀텀 스테이킹 하면 그 스테이킹으로 연 이율을 따져볼 수 있어요. 연 그 이율을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지 따져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가 그 은행에서 일정 무슨 수수료를 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스테이킹으로 7%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은행에서 대행해 주는 곳에서 저한테 줄 수 있는 건 7% 미만이어야지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그거보다 뭐 더 많이 뭐 3배 준다거나 뭐 20% 준다거나 이런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베티서님이 이제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장이 이제 루즈하니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원래 관련된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글 작성은 뭔가 아쉽고 부족한 것 같다 공개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패밀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개합니다. 틈틈이 개인 월렛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작성한 자료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써주셨는데, 얼마 전 중국 하드월렛 그 제조사 대표님과 친분이 생겼지만 객관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체 자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어떤 월렛을 선택하든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마음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셔 이쁘게 봐주세요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글 내용을 봤더니 글 내용이 이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암호화폐 지갑 기초편에서 초보자 안내서 일단 써주셨고요. 지금 이제 그 베티서님이 내용 써주신 것 중에 일단 당부 말씀이 있어서 그 당부 말씀 먼저 읽어보면, 공식 문서에 기초해서 작성했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 이제 정정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제작한 이미지 외에 게재 허락을 득하지 못한 이미지가 일부 있을 수 있어서 이 자료를 다른 쪽으로 이제 퍼 날르는 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패밀리 회원분들만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내용을 이제 꼭 보시기 바라고, 일단 이렇게 지갑의 개념에 대해서 지갑의 이제 구성 요소, 시드키, 뭐 개인키, 공개키, 코인 주소, 그리고 이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써주셨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결국에 시드키랑 이제 개인키다. 이 두 개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 여기 이제 별 5개 이렇게 써주셨고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 읽어봤는데, 진짜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 보관하는 형태, 거래소에 보관하는 형태의 장점, 단점, 대상, 그리고 이제, 우리 핫월렛에 보관할 경우에 또 장점, 단점, 대상. 핫월렛이라는 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지갑입니다. 그러니까 뭐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앱에다가 내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경우에, 그래서 PC 설치 월렛, 소프트웨어, 그리고 모바일 앱을 핫월렛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콜드 월렛이 보안성이 뛰어나고 오프라인 하드웨어 월렛이다. 뭐 장점, 단점, 대상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티서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이 콜드 월렛을 이용해서 보관을 해라. 물론 이제 이렇게 불편한 점, 비용이 들어가고 좀 이제 관리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지만, 내가 이제 이거를 트레이딩 하거나
아니면 소액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콜드 월렛을 사용해서 보관을 해라. 이렇게 이제 내용을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종이 월렛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월렛들을 이제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월렛을 선택하시면 된다. 써주셨고, 이제 거래소가 해킹당했을 때 예전에 마운트곡스 사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해킹 방법들, 해킹 방지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것인가, 이렇게 거래소 해킹도 있고요. 거래소 해킹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개인 키를 잘못 보관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콜드 월렛에 보관을 했는데 콜드 월렛 관리가 또 안 돼서 그 돈을 못 찾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콜드 월렛에 여기 보시면 이 하드디스크에 보관했다가 이렇게 7,000개의 비트코인을 잃어버린, 아마 이 사람이 7,000개의 이제 비트코인을 잃어버린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사례들을 써주셨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사이트들도 이렇게 쭉 올려주셨으니까 비교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꼭 공부를,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베티서님이 써주신 이 내용들은 꼭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어보시고, 이미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베티서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맞는 암호화폐 지갑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베티서님 이 링크 걸어 주신 거는 어제 영상 2부에 링크가 걸려 있는데 오늘 영상 설명란에 제가 추가적으로 따로 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라요. 다음으로 이제 줄리아 창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2.0이 나오면 이더리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0분의 1 소각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호재도 있는 것 같은데 커스터디 서비스 등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10분의 1 소각이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 채굴량이 10분의 1로 감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 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드포크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2월 28일에 이렇게 하드포크가 있었고, 이 하드포크가 있었던 이 내용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로 전환되기 전에 이 채굴량을, 이 채굴자들 그 POW 과정에서 채굴자들의 채굴량을 좀씩 줄인다. 무슨 얘기냐면 이더리움 3개에서 2개로 이제 채굴 보상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하드포크를 통해서 채굴 보상은 5개로 이제 3개로 줄어든 바가 있고, 이거를 이제 또 3개에서 2개로 줄인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더리움 2.0은 뭐냐? 이더리움 2.0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 이더리움 발행량을 10분의 1로 이제 감소시키겠다. 이거를 뭐 10분의 1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약 1억 개가 발행됐다라고 하면 그 1억 개를 뭐 1000만 개로 10분의 1로 소각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발행량을 이제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격적인 상승 요인은 있지만 이건 어찌됐든 원래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트로 전환되기, POW에서 POS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서 채굴자들 보상을 적절하게 계속해서 이제 줄여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거는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선물 상자님이 써주신 내용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오늘 베티서님이 써주신 내용하고 이제 또 약간 겹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읽어보면 나노랬죠. S 구입해서 거래소에서 코인을 옮겼는데 콜드 월렛의 코인 지갑의 주소는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가요? 며칠 지나서 혹은 몇 주 뒤에라도 그 주소로 송금해도 되는지요? 써주셨고요. 일단 저는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바뀌는 뭐 콜드 월렛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알 것 같고, 한번 내가 이제 콜드 월렛으로 뭔가 보낼 때는 항상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소량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용이 이제 숙달이 됐을 때 그때 전체적인 금액을 보내시면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항상 저는 보내기 전에는 내가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거를 습관처럼. 거래소 같은 경우도 거래소에 있는 내 해당 주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래소가 바꾸진 않아요. 자주 바꾸진 않는데 가끔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이제 주소로 보낼 때 그 주소를 내가 저장해 놓은 곳, 뭐 메모장에 뭐 주소를 저장해 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 메모장을 이용해서 하시기보다는 항상 최종적으로는 내가 해당
거래소로 보내는 주소, 아니면 내가 해당 콜드 월렛으로 보내는 그 주소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내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잘못된 경우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잘못된 주소로 보낸 그 코인을 찾으려면 너무 이제 그 절차가 복잡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확인하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의견 있으시면 정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